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캡터 뉴스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경찰이 지난 15일 사우스 LA 7-Eleven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집단 약탈 현장 모습을 공개하고 100여 명에 달하는 약탈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FBI가 오늘 LA에서 대대적인 갱단원 검거 작전을 벌여 28명을 체포했습니다. 혼자 사는 70대 할머니 집에 강도가 들어 귀금속 등 수십만 달러 상당 금품을 강탈해갔습니다. 10대 소녀를 3년간 성추행해온 한인 태권도 사범이 체포됐습니다. 210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 동쪽 방면 차선이 23일까지 차단됩니다. 교량 공사 때문입니다.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유일의 원자력 발전 소위 수명 연장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CDC가 코로나 팬데믹 대응 실패를 시인하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서한들을 빼돌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2011년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8월 18일 목요일 캡터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The pandemic hit all of us hard. We could use a fresh start. If you've missed mortgage payments during COVID, California Mortgage Relief can help save your home. Find out if you qualify today. camortgagerelief.org.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사우스 LA 지역의 한 7-Eleven 매장에서 100여 명이 난입해 집단 약탈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늘 집단 약탈 현장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경찰은 이들 모두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경찰국이 지난 15일 사우스 LA 하버 게이트웨이 7-Eleven 매장에서 벌어진 집단 약탈 현장을 담은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하고 이들 모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이 7-Eleven 집단 약탈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5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할 것이라고도 약속했습니다. 지난 15일 0시 45분경 사우스 LA 하버 게이트웨이의 7-Eleven 매장에는 1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다짜고짜 몰려들어와 진열대의 상품들을 모조리 끌어내리고 훔치는 집단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당시 이 7-Eleven 매장 밖에서는 많은 차들과 수백여 명이 거리를 점거하고 불법 레이싱과 차량 드리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7-Eleven 매장에 난입해 집단 약탈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게를 사사시 뒤져 음식, 담배, 복권 등 다양한 상품을 훔쳐갔습니다. 당시 매장에는 직원이 있었지만 생명이 두려워 저항하지 못했고 이들을 저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은 집단 약탈이 새로운 범죄 트렌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시 집단 약탈에 가담한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늘 FBI가 LA에서 대대적인 갱단원 검거 작전을 벌였습니다. 검거 대상 41명 중 28명이 체포됐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FBI가 LA 지역에서 대대적인 갱단원 단속을 벌여 28명을 체포했다고 연방검찰이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FBI는 오늘 사우스 LA를 중심으로 스트리트 갱단원 41명을 대상으로 한 전격적인 급습 체포 작전을 벌여 28명을 체포했으며 도주한 10명을 추적 중입니다. 오늘 갱단원 체포 작전에서 FBI는 불법 총기 47정과 현금 14만 달러, 메탄페타민, 페타닐, 코카인, 헤로인, 마리화나 등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LA 갱단 체포작전이 LA 메트로폴리탄 태스크포스가 지난 4년간에 걸쳐 벌인 수사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체포된 갱단원 중에는 2020년 3월 마리화나 딜러의 우드랜드 힐스 자택 침입 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포함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우드랜드 힐스에서 피해자와 총격전을 벌였으며 15만 달러를 강탈했습니다. 또 이들 갱단원들은 롱비치 연구소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펜타닐과 필로폰을 불법 거래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LAPD, LA 카운티 쉐리프국, 연방 알코올 담배 총기국 수사관들이 공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어제 베벌리 글렌 지역에서 혼자 사는 70대 할머니 집에 강도가 들어 롤렉스 시계 등 수십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훔쳐갔는데요. 오늘 아침 범인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30분경 샌비센테 블루바드와 유가 교차로 인근 한 주택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 집에는 보석 수십 쌍으로 알려진 70대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강도는 이 할머니를 총으로 폭행하고 손발을 묶은 뒤 수십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강탈해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강도 용의자 딜린 앤서니 클리닉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17만 5천 달러 보석금이 책정된 클리니크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네, 한인 태권도 사범이 도장에 다니는 14살 소녀를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하다 체포됐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한인 태권도 사범이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14살 소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6일 체포됐습니다. 메릴랜드주 앤 에렌델 경찰국은 42세 한인 스티브 최 씨는 미성년자 성추행 등 7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소녀는 최 씨의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학생으로 17살이 될 때까지 3년간 성추행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의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는 지역 CBS 방송에 소식을 듣고 충격적이었다. 아이와 함께 있어도 될 것이라는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피해 소녀에게 우리는 연인 사이이니까 괜찮다고 말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장학금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 씨는 부모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인생을 망치게 해줄 것이라고 협박을 했으며 밤에는 누드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 씨의 체포로 태권도 도장은 문을 닫았으며 경찰은 피해 소녀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210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이 어젯밤부터 통제돼 상당한 교통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23일까지 5일간 동쪽 방면 차선이 차단됩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10번 프리웨이의 동쪽 방면 차선에 어젯밤부터 전면 차단되고 있습니다. 어원데일 지역 교통 공사 때문으로 지난달 서쪽 방면에 이어 어젯밤 10시부터 오는 23일 새벽 5시까지 5일간 동쪽 방면이 차단됩니다. 차단되는 구간은 210번 프리웨이의 동쪽 방면 605번 프리웨이에 만나는 곳부터 어원데일 애비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동쪽 방면 210번 프리웨이가 폐쇄되는 기간에는 서쪽 방면 프리웨이의 절반은 동쪽 방면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쪽 방면 6차선 중 3차선씩을 나눠 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서쪽 방면 공사 때문에도 동쪽 방면 차선을 나눠 썼지만 교통 체증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210번 프리웨이는 극심한 교통 체증이 예상되는 만큼 당국은 이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프리웨이 대신 우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프리웨이 폐쇄는 세인트 게브리엘 교량 공사 때문으로 이 공사에 3천만 달러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카플라 전이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표방해온 게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유일한 윤자력 발전소인 디아블로 캐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원전에 앞장서왔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원자력 발전소 가동 연한 연장을 제안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오는 2025년 가동이 중단될 예정인 디아블로 캐년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지난 12일 주의회에 제안했습니다. 디아블로 캐년 원전은 캘리포니아의 유일한 원전으로 캘리포니아 전체 전력의 1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기후변화로 캘리포니아의 전력체계가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오는 2025년 이후에도 원전을 운영하는 것이 전체 에너지 체계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해 주정부는 운영사인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 컴퍼니에 최대 14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전 축소에 가장 앞서왔던 캘리포니아가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에 나선 것은 갈수록 전력 수급에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환경단체 지구의 벗과 천연자원보호위원회 NRDC는 성명을 통해 주의회는 즉각 이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풍력과 태양광 발전만으로는 원전의 공백을 채우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또 원전 없이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3주 안에 뉴섬 주지사의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 제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코로나와 먼키팍스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CDC가 코로나 대응에 미흡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중보건을 총괄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례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 대응이 충분치 못했다며 자신들의 미흡한 대응을 시인했습니다. 월렌스키 CDC 국장은 팬데믹 대응 미흡을 시인하면서 CDC 조직 전체에 대한 대대적 조직 개편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리셋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CDC는 코로나에 대비해왔지만 중요한 순간 우리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플라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CDC의 대응 실패를 시인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CDC가 코로나19, 먼키팍스 등 전염병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나온 것입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정말로 힘겨운 3년이 지나면서 여기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내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애틀랜타 본부가 있는 CDC는 연간 예산 120억 달러를 쓰는데 대규모 조직으로 직원이 11,000여 명에 달합니다. CDC는 자료 취합과 분석에 집중하느라 새로운 보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이 늦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질병 확산을 늦추기 위해 필요한 유럽발 바이러스 유입, 마스크 착용 필요성, 공기 중 전파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데 신속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카플라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가져간 기밀 문서들 중에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서한들이 들어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가져갔을까요? 세라피아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불법적으로 빼돌린 문서 중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필 서한이 들어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왜 정부 문서 반환을 거부하는가 라는 기사에서 이같이 보도하고 트럼프의 과시욕을 그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뉴욕타임스 트럼프 전담 기자였던 마기 헤이프맨 기자의 기사입니다. 그는 기사에서 김정은 위원장 편지 몇 통이 마러라고에 보관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퇴임 후 18개월 동안 정부 요청에도 돌려주지 않고 쌓아둔 문서 기록물은 수십 박스가 되고 이 중에 이번에 압수된 박스 중에는 12세트 최고 등급 기밀 문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유출 사건으로 코너에 몰려있는 트럼프는 유명 변호사들로 초초화 변호인단을 구성하려 했지만 변호사들의 거부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한 유명 변호사는 모두가 NO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검사팀 일원이었던 플로리다 유명 변호사 존 세일은 자신이 지난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트럼프의 의뢰를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트럼프에게 연방 범죄를 다룬 경험이 많은 1급 변호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과는 다르다. 전임 대통령이자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변호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CNN은 트럼프의 기밀 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 유죄 평가를 받을 경우 트럼프는 문서법 3년, 방첩법 10년, 수사방해 20년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트럼프가 겁을 먹고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세라피아 김입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현지 시간 18일 오후 2시 46분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는 지난 2011년 지진과 쓰나미로 최악의 원전 붕괴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날 지진 진원지는 후쿠시마현 앞바다로 진원의 깊이는 약 60km였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등에서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다행히 후쿠시마현 제2원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 지진으로 일본인들은 또다시 원전 사고가 나지 않을까 가슴을 졸였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8월 18일 목요일 캐퍼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